다음번에라도 그죠? 또 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쟁에 대한 군비 확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달러를 일단 사두면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스위칭 전략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거 안 하더라도 자산의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편한 이유가 전쟁의 총포 소리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 안녕하세요. 29년차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지금은 리치고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홍춘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좀 뭔가 달라진 걸 발견하셨죠? 예, 제가 머리 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으니까 새로운 분위기도 한번 만들어보자 싶어서 대선 투표하고 머리 했습니다. 자, 이제 사담은 이 정도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왜 전쟁의 충포 소리가 울릴 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 잘 나와 있는 바와 같이 9.11 테러 때라든가 또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그리고 2022년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모두 다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달러가 급등세를 보이고 반대로 유로에 대한 달러 환율은 반대로 그때 부진하거나 약세를 돌아서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 통화는 유로인데 유로가 저 유로에 대한 달러니까 저 파란 선이 내려가면 유로 약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보면 죄다 유로 약세, 달러 강세.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라도 그죠? 또 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의 공포가 높아질 때는 그리고 전쟁에 대한 군비 확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달러를 일단 사두면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스위칭 전략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거 안 하더라도 자산의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편한 이유가 전쟁의 총포 소리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 네, 그럼 왜 이러냐? 첫 번째는 이번 루블화가 스위프트, 그러니까 국제적인 통화 결제망에서 배제된 다음에 러시아 시내에서 특히 슈퍼에서 물건이 다 동나는 거 보셨죠? 그리고 은행들로 죄다 뛰어가서 전부 다 달러 바꾸려고 그러지만 달러 금방 소진돼가지고 다들 유로화 들고 같이 떨어진 유로화 들고 망연자실하는 거 보셨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왜 달러가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통화냐면 이 그림에 잘 나와 있지만 제일 위에 있는 이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 세계 거래량, 그러니까 국가 간 거래에서 유로화나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1, 2등이니까. 좀 보시면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 이상, 90% 가깝다는 걸 알 수 있고요. 2등인 유로화의 거래 비중은 그러니까 쌍방이니까 합치면 200%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30%밖에 안 된다. 또 더 나가서 제일 거래가 많은 통화를 보더라도 달러에 대한 유로, 달러에 대한 엔, 달러에 대한 파운드지 다른 나라, 달러가 아닌 다른 나라 하나의 통화의 교환이나 환율은 저기 10위권 밖에 나가면 유로랑 파운드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트워크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을 찾고 싶다면 달러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를 들고서 예를 들어서 중국 여행을 갔다, 일본 여행을 갔다, 우리 돈 내면 결제가 안 돼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달러 주면 어때요? 좋아하죠. 이게 네트워크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대한 결제망, 거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통화는 전쟁 때 사실 금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가볍잖아요. 이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 더 보자면 금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금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대체재가 부각되고 있죠. 이 암호화폐들이 루블화 못 쓰게 되자마자 갑자기 급등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금에 대한 대체재들도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연준이 금리 인상한다 그러고 다음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2021년에 계속 금값이 전쟁 나기 전에 약세였죠.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달러를 대체할 만한 안전자산으로 후보가 금이랑 암호화폐 등이 있지만 이게 아직은 달러한테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이번에 한번 다시 학습 효과를 했다.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 나면 달러 어떻게 되나? 이건 뭐 전쟁 장기화되면 달러가 결국 약세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1970년대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파란 선은 정책금리 그리고 빨간 선은 달러 가치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순간 중앙은행이요.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해버립니다. 즉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공급 충격에서 발생한 인플레가 사회 전체 부문으로 화급되고 그게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되면 불황을 인내하겠다. 불황을 감수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이며 금리를 인상해버리죠.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파란 선이 상승해요. 그리고 그 파란 선이 급격히 상승한 다음에 녹색 박스가 지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달러 강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총포 소리가 날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이 제일 좋은데 당장은 달러 자산을 들고 있는 게 참 마음 편하다. 반대로 전쟁의 총포 소리가 진정되고 안정된다면 다시 달러에서 다른 자산으로의 도피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전쟁의 진행 상황 또는 전쟁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방향은 저도 모릅니다만 달러 들고 있는 사람들은 최근에 야 이제 잘 달러 팔아서 언제 값싸게 떨어진 자산 한번 투자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질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